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자, 서서히 우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다음 대장주, 다음 주도 섹터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우주에 대한 관심을 저는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주에 대한 강조를 꾸준하게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묻히고 있는 감은 있지만 그 전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 산업이었습니다. 항공 우주였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인텔리안 테크, 대한민국의 대표적이고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업인 인텔리안 테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우주의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위성 통신에 대한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전 세계에 몇 없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텔리안테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위성 통신에 쓰이고 있는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안테나라고 한다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위성이 죄다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정지 궤도였었기 때문에 안테나가 이제 위성에 쏘는 그런 통신 시스템을 안테나가 받아들이면서 퍼뜨리는 역할이 그렇게까지 고기술이 이제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지 궤도가 아니라 움직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제 저궤도 위성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통신에 있어서도 속도가 초저지연이 오류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율주행 차고 갔는데 통신 위성이 잠깐만 끊겨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UAM이라던가 혹은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통신에 대한 그런 보안과 그리고 이쪽에 대한 속도, 초저지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이 앞으로 가장 큰 성장성을 보일 것이고 이 저궤도 위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지구를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을 이제 위성이 따라다니면서 통신을 지속적으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텔리안 테크밖에 없습니다. 스타링크는 본인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본인들 외의 제품을 쓰지도 않고 그리고 수출도 안 하죠. 판매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텔리안 테크의 그런 위성 시스템이 없으면 안테나 시스템이 없으면 다른 기업들은 이제 우주 통신 사업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고정 미래, 실시간 트래킹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궤도 위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통신을 계속적으로 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저궤도 위성에 대한 성장 전망이 이미 시장에서는 연평균 16% 이상의 시장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스타링크가 그 첫 폼을 연 것이고 그 다음으로 뭐 원앱, 아마존 이런 기업들에 뛰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유채색도 마찬가지고 텔레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로부터 이제 안테나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은 인텔리안 테크 외에는 전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그냥 낮은 지연 시간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음영 지역 그러니까 통신이 안 터지는 지역이 없게끔 하는 게 저궤도 위성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위치에서 지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도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 통신이 끊기는 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이 저궤도 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원격으로던가 UAM, 로봇 등 이 초저지연이 혹은 통신 서비스가 끊겨서는 안 되는 지역에서도 가장 이제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신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특히나 해상 안테나도 마찬가지예요. 해상 안테나 같은 경우도 배가 막 꾸준하게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배에서에 대한 그런 통신 시스템이 그다지 중요시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뭐 소형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을 못 쓰는 정도 혹은 이제 레이더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가끔씩 생겨나는 오류 혹은 불확실성 오차 범위가 꽤나 큰 거, 이 정도의 이제 리스크였다면은 이제는 해상 안테나 시장도 굉장히 초정밀의 지도가 필요해지게 되면서 방산이라던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이 되게 되면서 해상 안테나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가면 갈수록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역시는 여기서도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업이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독과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스타링크를 제외하면 거의 독점적인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텔리안 테크 같은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그냥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실제 좀 보시면 시가총액은 약 4,500억이죠. 4,500억 시가총액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폭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올해 이제 흑자전환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100% 이상의 성장성이 보이는 것이고 내후년에도 꾸준하게 30% 이상의 성장성을 보이면서 사실 이 시장에 이제 아마존이 뛰어들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원앱 같은 경우도 스타링크에 계속적으로 밀려왔다면 이제 원앱도 대규모 투자, 대규모로 이성통신을 쏘아 올리겠다라고 꾸준하게 밝히면서 사실 스타링크 외에는 경쟁사가 없다 싶었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뭐 원앱이라던가 혹은 텔레셋, 유틸셋 혹은 아마존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실적 정도가 영업이익 400억 정도인데 전 세계 유일 기업이고 전 세계 유일에 가까운 기업이고 그리고 항공 우주 시대가 이제 막 열린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BR 밴드도 현재 최바닥이죠. 최바닥 부근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 정도부터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 역시나 인텔리한테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모든 매수 내역을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실적 성장성이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위 기업인 세계 2위의 이성통신 기업인 원앱과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이고 이에 뭐 독점적인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결국 해상용 이성통신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1등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미국도 뚫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에도 인텔리안테크 안테나가 들어갑니다. 항공모함 한 대당 인텔리안테크 안테나가 2대가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미군조차도 안보에서 보안에서 가장 치밀한 그런 기관 중에 하나인 이제 미국의 이제 미 해군에서도 인텔리테크의 그런 안테나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도 얼마나 뛰어난 경쟁력과 보안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다, 방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해군에서도 이제 인텔리테크 안테나를 쓰고 있고요. 그 외에 육군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 평판형 안테나라고 해서 이거 이제 들고 다니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에서 쓰는 이런 대형 안테나가 아니라 작은 안테나 이런 것들은 차량에다가도 쓸 수 있어요.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통신망이 마비가 된다거나 혹은 EMP를 쏘면서 통신 시스템이 이제 끊긴다거나 그런 식의 환경을 만들었을 때도 우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우주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기에도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주 인터넷 같은 경우는 EMP가 터지든 말든 통신은 24시간 내내 1초의 오차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이 위성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위성통신 기술이 결국 해상이라던가 혹은 이제 군함이라던가 아니면은 육군 이런 식으로 이제 방산 쪽에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거의 독점적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도 인텔리안테크가 역시나 가장 큰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미 뭐 미 해군에도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스타링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평판형 안테나를 개발했고요. 평판 안테나가 이런 식으로 차 위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만들므로써 통신망에 메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터지든 통신은 절대 끊겨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가장 큰 폭의 그런 성장 섹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는 이미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뛰어난 기술력과 그리고 오히려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특히나 이제 평판형 안테나가 아니라 게이트웨이처럼 굉장히 큰 안테나 게이트웨이 안테나라고 한다면은 그냥 마을 안에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심어놓고 그리고 위성통신을 쏘게 되면은 마을 전체로 통신망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4G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알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런 자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위성을 몇 개 쏘고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받게 된다면은 4G보다 더 빠른 속도의 자율주행과 스마트 시티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와 품질을 낼 수 있는 위성 통신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기지국도 세우고 망도 깔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비용으로 더 뛰어난 품질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 스타링크가 먼저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통신 서비스가 마비가 됐을 때에도 스타링크를 통해서 통신을 계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도 위성통신 때문이라는 것이고 다만 이 위성통신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이죠. 결국 기간 산업의 그런 역할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이 독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통신망 같은 경우는 결국 글로벌
독점 기업이 탄생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KT, KT, LG 이런 식으로 이제 독점 기업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해외 기업들은 이제 진출조차 거의 어려운 환경이 바로 통신 서비스예요. 통신 서비스는 굉장히 이제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독점 기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장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극초기이기 때문에 독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양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분화 혹은 다극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 기업들을 밀어주기 위해 쓸 거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쓸 겁니다. 미국은 미국 기업들을 밀어주기 위해 자국 기업들을 쓸 거고요.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X가 현재로서는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것들은 다극화가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원앱이 이제 영국계 기업이고 영국 혹은 유럽 혹은 인도 쪽에서 지분을 태우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미국 위주로 이성통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은 이제는 유럽이라던가 인도라던가 아시아 시장 이쪽으로 진출을 깨야 한다면은 원앱이 가장 뛰어난 그런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앱으로부터 독점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아마존이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마존도 이제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수천 대에 달하는 위성통신을 꾸준하게 쏘아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인텔리안테크의 고객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기정사실화된다면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는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대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수를 한다면 우리 멤버분들께 당연히 실시간을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거고요. 다만 이제 아마존까지 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인텔리테크의 그런 고객사가 된다고 한다면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과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사이드는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앱 같은 경우도 혹은 이제 스타링크 외의 기업들도 이 시장에 꾸준하게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고, 원앱의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는 영국이에요. 영국이고 인도 최대 통신사가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의 최대 통신사인 유틸세 같은 경우도 위성통신 사업자인 유틸셋도 역시나 대조주로서 있기 때문에, 원앱 같은 경우 스타링크가 지금까지 미국 위주의 사업자였다면은 원앱은 유럽과 인도 위주의 사업자라는 것이고, 이제 미국 다음으로 이쪽 시장에 유성통신이 깔린다면은 원앱의 가장 뛰어난 성장성을 보일 것이고, 원앱으로 이제 독점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큰 수를 볼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도 인터넷 보급률이 아직도 50%가 안 돼요. 다만 기지국을 서서히 다 깔고 망을 깔고 구리선을 깔고 이러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성통신을 쏘고 이에 따라 안테나를 깔아서 통신 서비스를 이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꾸준하게 보이고 있어요. 인도 시장이 이제 인도의 최대의 이제 통신사가 투자한 기업이 원앱이고, 원앱의 독점적인 납품하는 기업이 인텔리안테크라는 점에서 인도 같은 경우도 우주 항공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고, 저는 내년부터는 인도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통신망에 깔릴 것이고, 그 통신망의 핵심은 위성통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활한 국토를 가진 인도에 곳곳에다가 기지국을 까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위성통신을 깔아놓고 그에 따른 안테나를 깔므로써 훨씬 더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원앱은 B2C가 아니라 B2B 전략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B2G, B2B에 강한 원앱이 대형 사업자로서의 대형 통신망 사업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원앱과 같이 움직이는 인텔리안테크가 역시나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앱 이후에 진입하는 위성 사업자들의 그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원앱과의 협력 내용을 보면서 다른 기업들도 인텔리안테크의 안테나를 가져와서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도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대규모로 이제 수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이성통신을 수천 대를 쏠 것인데, 이성통신을 쏘고 나면은 안테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우주에서 통신을 쏘고 그걸 지구에서 받아들여서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테나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안테나 같은 경우도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틸셋, 텔레셋 이런 기업들도 진출하고자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연구 개발 역량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조차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원앱이라던가 아마존 혹은 유틸셋, 텔레셋 이런 기업들에 대한 고객사가 서서히 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게이트웨이 안테나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3,000개 이상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3,000개 이상 이제 저궤도 위성을 발사한다면은 최소 300개 이상의 그런
대형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대형 안테나를 300개 이상 깔게 될 경우에는 시장 규모만 무려 1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만 1조라는 것입니다. 아마존만 3,000개 이상의 위성 통신을 쏘게 된다면은 아마존만 1조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는 것이고, 이 정도 수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인텔리안테크의 매출액이 5천억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5천억이 안 되죠. 여기서 아마존만 플러스 1조, 그리고 원앱이라던가 다른 기업들도 이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업사이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컨센서스에는 아마존의 진출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시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전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존의 입장에서 인텔리안테크 외에는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장 큰 경쟁자인 스페이스X의 그런 시스템을 가져올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의 안테나를 쓰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인텔리안테크 자체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앱 시장도 굉장히 크지만 이 아마존이 많이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그리고 해상용 그리고 항공, 기상용, 심지어 미정부, 미군사와 정부로부터의 그런 효율성을 인정을 받아서 안테나를 이미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기업들과 그리고 정부, 군사기관으로부터의 협력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면은, 지금 정도의 성장성을 보였는 이 인텔리안테크가,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인텔리안테크가 지금 정도의 밸류라면은 저는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서히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